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대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선열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 후국 연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예빈 소개는 김은숙 여성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덕구 여성연의 김은숙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예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앞에서부터 인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구 지역위원장이신 이현희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상회에서도 이강일 국회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그리고 21대 전 이장석 국회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도당의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희남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보이시는데 우리 그 충북 도의회 전 의원이신 우리 이수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또 무거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저희 흥덕구에 고모님들 오셨는데요. 제가 그 한 분 한 분 인사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를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윤철 고모님 오셨습니다. 박정성 고모님 오셨습니다. 안상현 고모님 오셨습니다. 나오찬 고모님 오셨습니다. 신식자 고모님 오셨습니다. 최진석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에서도 오셨는데요. 이인수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의 사순의 여성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완희 청주시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1대 하청원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오셔서 QR코드를 접속해 주셨는데 우리 민주청우회 임경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 민사모회 신승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사모 회장님들이 대거 참석하셨는데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흥덕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철 의원님,
정현숙 의원님, 또 한동순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우리 후보를 위해 이현 의원님과 함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렷 인사. 그리고 또 충북 도의회에서 열심히 도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청주시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전정희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전 도의원이신 그 박상돈 의원님께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막 내빈즈 소개하라고 이런 데다가 메모해가지고 있거든요. 청주시의회 전 의원이신 최동식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면서 또 홍보위원장이신 최창준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현희 상당부의 단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원구의 여성위원장이신 송선영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 또 서로 인사를 드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시간이 인사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인사는 제가 하는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신 소개를 해주신 김은숙 여성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흥덕구 운영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흥덕구 박수민 청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흥덕구 김춘기 장애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흥덕구 노동위원장이자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창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흥덕구 김대경 소상공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 전 의원이신 흥덕구 유영경 다문화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 전 의원이신 연철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 전 의장이신 하재석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한찬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정균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흥덕구 당원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서로에게 큰 박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 대학생 위원장 김지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상당부 국회의원이신 인사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음으로는 상당부 국회의원이신 이강일 위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하세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아니 또 같은 청주가 가까우지만 오는 데는 25분, 30분 걸리는 기분이 청주가 많이 커졌네요. 학교 다닐 때는 한 30분 가면 청주 끝이었는데 청주의 발전의 축이 흥덕구를 중심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아쉽게도 상당구에서 작년에 한 1,500명 정도가 나갔고 올해 한 3,000명 정도가 나갔는데
나가신 분의 60%가 흥덕구로 나갔더라고요. 아마 올 연말부터는 또 서원구로 나가요. 서원구의 대단히 아파트가 올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다음 총선 때까지 민간 아파트가 7,300세대가 서원구에 입주를 하고 LH 쪽이 한 8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 같아요. 아마 흥덕구에서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저희 상당구에서 많이 이사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흥덕구처럼 안정적인 데가 아니라서 상당구 항상 긴장하면서 보수층이 두꺼워가지고 원조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 국면에서 미국이 요새 사실 뭐 언론 없죠. 너무 깡패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특히 좀 경제 쪽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통상학력까지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에 입법을 세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됐을 경우에 슈퍼 1조, 301조를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ESG 정말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해야 되는데 대세가 되다가 아마 그 관세 협상 같은 이런 국제적인 다변화 속에서 ESG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위축받는 것 같아요. 원래 기업의 경영 윤리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국정의 ESG가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깡패 국가로 인해 가지고 ESG 또 환경 문제 특히 이런 것이 다 글로벌 사회에 퇴보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활정책 속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께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좀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내년 선거 때 또 여성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죠? 네. 역할 크게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 꼭 이겨야 되는 것도 맞죠? 네. 제가 부드럽게 하니까 부드럽게 대답하시는데 자, 여성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 흥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모아주시죠. 화이팅하는 단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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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은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관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으로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축하 영상을 보내신 전국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이신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전연희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사랑하는 흥덕구 여성위원회 동지 여러분, ESG의 이해와 신평등, 조직 내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 아주 좋은 행사 개최하시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존경하는 이현희 우리 위원님, 또 김은숙 여성위원장님, 또 흥덕구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희 위원님, 우리 여성위원장님께 아낌없는 지원 해주실 거죠? 화이팅입니다. 선거 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목표입니다. 흥덕구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 공천 30% 실현 꼭 이뤄냅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흥덕구 지역위원회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연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중선동갑 국회의원 전연희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주 흥덕구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덕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ESG의
이해와 성평등, 조직 내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 제목이 너무 긴데요.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흥덕구의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김은숙 여성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현희 우리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과 여성 리더십, 정말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현희 의원님, 지역구인 흥덕구에서 또 우리 김원숙 여성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놓고 당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런 행사 정말 뜻깊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일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한 자리 한 자리에 여성이 더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이 조직의 분위기 관점이 많이 바뀐다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ESG와 성평등 그리고 여성 리더십, 이제는 단순한 이런 구호가 아니라 조직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나누신 우리 이야기 그리고 제안들이 흥덕구를 넘어서 또 우리 민주당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의 조직 문화 그리고 정책을 바꾸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또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더 확대하고 성평등이 실천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현희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요즘 날씨 무척 추운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원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흥덕구 지역위원회 김은숙 여성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사회자님한테 양해 구하겠습니다. 제가 개회사 기조 발언에 앞서 오늘 그 이현 의원님께서 그 우리 에이펙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맨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에이펙에 대한 성과 보고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먼저 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현 의원님 나와주셔서 에이펙 성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은숙 그 여성위원장께서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 제가 그 AP 보고 하면은 다 떠나실 텐데 다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지금 제일 뒤에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김은숙 여성위원장이 배포도 크고 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은데 정치도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한테 뭐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되나요? 아니요. 5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일단 에이펙 그 성과 보고는 중앙당에서 전 지역위원회에 그 성과 보고를 좀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제 순서를 잡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현수막 돌아다니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7,800억을 뭐 꿀꺽했다, 뭐 재벌됐다 이런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플래카드를 온 거리에 붙여놔서 그걸 또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그게 막 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에이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하나는 이해충돌죄하고 그다음에 뇌물과 배임 등 그런 이제 부패 혐의 관련한 그 제목으로 해서 했는데 검찰이 그 기소를 한 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7,800억을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임죄와 뇌물 등 해서 1심 판결에서 추징한 금액은 47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7,800억을 꿀꺽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그대로 읊어내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정영학 그 녹취록 조작에서 나온 것처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된 기소잖아요. 그 1차 수사 결과를 비웠고 2차 윤석열이 집권해서 2차 팀에서 이제 온갖 조작을 다 가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정영학 씨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 위대 신도시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그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들리는데 그거를 윗선 지시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창희 형이 그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정진상이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녹취록을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파도 이재명 대통령이 단 1원 한 푼을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렇게 조작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특검을 통해서 그 얼마나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는지를 수사해서 그 조작한 자들에 대해서 검사들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그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7,800억 꿀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디 음식점이나 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정신 차려라. 검찰의 그런 조작 기소를 그대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민주당입니다. 에이펙 얘기 좀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에이펙 특위의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에이펙의 전 과정을 제가 초상히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올해 집권하고 나서 가장 큰 국정 과제가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얼마나 성과 있게 잘 치러냈느냐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던지 뭐 기사에 잠깐 났지만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그게 다 이제 한미 관세 협정하고 연동돼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의 80%를 에이펙 준비에 다 쏟았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열리고 나서 20년 만에 열리는 이제 다자 회의인데 특히나 미중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한국에서 그런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국제 회의였고 그것을 준비를 잘하는 게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집권 초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단순히 외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미 관계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못 치렀으면 지금 국민의힘 야당 그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아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공세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과적으로 치러내서 이제 그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우리가 계획한 그런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저희도 이제 에이펙 특위가 그 구성되고 나서 첫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 그 정상회의 만찬을 위해서 경주 박물관 그 안에 만찬장을 그 건물을 졌는데 그 만찬장의 위에가 다 그 유리로 이렇게 개방된 그런 그 멋지게 한옥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없이 설계를 해놔가지고 정상들이 여기 온 정상과 부인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100m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공정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공정률도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리해서라도 해서 여기를 그 왕복원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 장소를 할 건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정상들한테 100m를 걸어가서 화장실 갔다 와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대호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만찬장을 옮겨서 그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그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정률이 80%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막 공연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행사장에서 그 장소에서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서울에서 공연만 리허설을 하고 당일날 와서 여기서 그 직접 공연하고 했던 뭐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매일같이 점검을 하셨고 총리는 10차례 정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하나 꼼꼼하게 다 그 점검을 했는데 이광일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이광일 의원한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월요일날 예비대장 보고할 때 꼭 오십시오. 그런데 그 우상호 수석하고 제가 이틀 전에 같이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상으로는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제 정무수석하면서 늘 대통령님을 뵀는데 그분 말씀이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 전에는 그 대통령 평가가 후하지 않았는데 자기로서는 근데 그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거,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 하면서 한미 간사 협상을 하고 같이 병행했잖아요. 그 한미 간사 협상 하는데 뭐 정책실장, 안보실장, 뭐 비서실장 다 그 부처가 총 동원돼서 협상하는데 대통령께서 끝까지 버텨라 이런 지침을 주면서 국익에 최우선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침을 대통령께서 버티니까 그런 그 실무협상 장관들이 끝까지 가서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해왔던 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번 간사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제일 잘한 국가는 한국이다. 이제 그 실무팀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은 그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의 회담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항상 콜라로 건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있는데 거기가 또 와인 그 저기 뭐야 그 제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그 실장 중에 한 분이 5병을 어떻게 구하기 힘든 거를 구해갖고 와서 만찬장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함께 왔던 그 미국 측의 국무위원들도 장관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인으로 건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왔던 그 미국 행정부 강요들이 하는 말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와인으로 건배를 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의 강요들이 철저하게 트럼프를 연구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데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많이 났던 금관 있잖아요. 신라 천마총 금관.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무관?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는 이제 의전 비서관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전 비서관실에서 그 기획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번에 처음 미국 갔을 때 펜 있잖아요. 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 의전 비서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가면 트럼프가 달라고 할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갈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강요가 이 구국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늘의 뜻이고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했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제 한미 간세 협상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야당은 그것을 뭐 비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비준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행포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요번에 한 거는 그 무슨 조약이 아니고 서로 한미 간에 맺은 이제 이제 설명 자료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에서 1심, 2심 재판에서 관세 협상이 무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이걸 무효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언제까지 대통령 하겠어요?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관세 협상이 우리만 지키면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조약으로 비준하면 우리만 지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비준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비준하라. 이런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이 사람들 도대체 국익이 머리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는 민주당, 국익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거 전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미 간세 협상하고 이제 에이펙 정상 회의가 끝났는데 제가 에이펙 정상 회의할 때 이제 특위위원이니까 만찬장에 이제 정상회의 만찬장에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 거는 지휘부족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이제 CDP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나라의 정상과 정상 배우자들이 쭉 같이 이제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근데 지휘 드래곤이 나와서 그 공연을 하는데 정상 부인들이 그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상 부인들이 그래서 이제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저도 직접 그 현장 앞에서 지휘드래곤 공연을 보니까 저도 막 침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냥 훅 빠져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류의 이런 우리 K-팝의 가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도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단한 자산이 될 것 같고 정치만 잘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K-한류, 그다음에 K-민주주의, K-방산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고
특히 이제 금강 같은 경우가 그 가장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왕의 그 왕관이 그렇게 근사하고 큰 게 없어요. 그 신라의 그런 그 금관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번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신라의 금관이 홍보가 됐고 지금 그 경주 박물관에는 한 5,000명씩 줄을 쓴대요. 그리고 국립 그 중앙박물관에는 그런 K한류의 그 굿즈 상품들을 사기 위해서 항상 줄이 서 있고 거의 날마다 매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APEC 그 정상회의가 원래 발언한 대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과제만 잘하면 됩니다. 남은 과제가 뭐가 있죠? 지방선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그 선거 전에 선거에 이기려면 경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잘 되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써서 1% 조금 넘게 이제 올해 성장률이 되는데 원래 유전자를 계속했으면 지금 0%대나 마이너스대로 추가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어제군요 기업하는 분들한테 경기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아직은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표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이제 2.3% 정도 성장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1% 추가 성장을 해서 2.3%에서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 2% 이상은 성장을 해야 가계로 치면 똥돈을 넘어서 조금 그 돈이 좀 흑자가 생기는 그런 거고 2% 미만으로 그러니까 1%대 성장이 되면 가계로 치면은 전혀 돈이 안 남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경제가 최소한 그 움직여 나가려면 그래도 위상으로 나가려면 2% 이상의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성장 정책에 그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도 728조가 이렇게 해서 한 8% 정도 더 늘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 이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뭐 그리고 소기업들 이런데 이제 온기가 실제 체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중앙당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나 또 당내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뭐 목소리가 센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히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당의 정면에 서지 않게끔 이렇게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지도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그 자리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핵심 당원들이 그런 것들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이 과약한 주장들이 원래 과약한 그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 당의 그 간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우리의 실수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집권에 실패한 것도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당내 의원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아 실수를 해서 국민의힘한테 빌미를 주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결국 이제 정치나 정당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실적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다음에 또 국정 동력이 생기고 다음 또 총선에 이겨야 그 다음 재집권의 기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 네 가지 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주민들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출마하신 분들 대거 다 출동해 계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권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 정성을 들이는 거 이거 말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보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앞으로 그 지방선거 할 때까지 계속 우리 흥덕구 주민들 만나서 정보업적 홍보하고 그분들 어려운 거 얘기 듣고 또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APEC 성과 보고가 다 잘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김은숙 의원이 또 있잖아요. 강사님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 흥덕구 이렇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를 보시는 오늘 처음 사회를 보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사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여성위원회 이제 이 활동이 특히 이제 중앙당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또 저번에는 청년위원회가 또 중앙당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또 활동을 했고 여성위원회가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생해주신 여성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 박수민 위원장하고 우리 김인숙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회도 경쟁심이 많이 불타겠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같이 활동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예산 국회가 끝나면 각 동별로 의정 보고의 형식으로 함께해서 주민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에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신 이현희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끝까지 다음은 흥덕구 지역위원회 김은숙 여성위원장님의 개의사 및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현희님께서 APEC 성과 보고와 더불어 또 지방선거에 결집하는 그런 또 멘트까지 하시느라고 시간이 자꾸 지연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우리 여성위원회 중앙당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유영선 강사님을 모시고 ESG에 관련한 그런 조직구조에 대한 강연을 좀 듣고자 저희들이 도서를 선정한 게 있어요.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십이라는 도서를 주축으로 독서 감상문식으로 그렇게 소감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개회사나 기조 발언을 먼저 뒤로 하고 우리 유영선 강사님께서 오늘 취지에 맞는 그런 강연을 먼저 듣고 오늘 또 그리고 우리 새로 입당을 하셨어요. 입당을 하신 우리 두 분 또 박정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김종아 대표님 두 분의 독서 감상에 대한 것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선 강사님 나오셔서 강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선 강사님은 ESG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조직 내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유영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고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공심위원을 했고 또 자치단체장의 평가를 좀 해서 친민주당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은승 형한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여성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바로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제 말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 사회가 진실로 성평등한 사회가 되고 특히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진짜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삶이 성평등해질 수 있도록 그 바람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시간이 저에게 60분 주어졌기 때문에 60분 안에 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이라 5시 9분에 마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갔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저에 대한 설명은 그냥 저는 원래 글을 좀 썼고 신문사에 근무를 했었고요. 여성 포럼에서 대표를 했고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을 좀 했고 이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으로는 기록활동과 구술인 체력 같은 그런 일을 조금 해오고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수입니다. 요즘에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광복 80년이잖아요. 사실 ESG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데 1년 내내 저를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게 올해 광복 80년에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충북여성재단이 있는 미래여성 플라자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 처음 만들 때부터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제가 했었는데요. 올해 제가 행복한가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요새 백수가 된 이후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큰일 날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안도를 하면서 보내는가 생각할 때마다 사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이 내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좀 해요. 당연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줬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알리자 해서 제가 어떤 걸 하나 가지고 왔느냐면 요즘에 AI가 만들어지고 나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얼굴들이 고문을 받던 얼굴, 마지막 어떤 끌려 들어갔을 때 잡혔을 때 그 아픈 얼굴들, 퉁퉁 부은 얼굴들, 그런 얼굴들을 요새 AI가 굉장히 기분 좋게 복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을 이렇게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관계없지만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분들인데 저는 이 속에서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아무개들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역사는요. 여성들은 특히 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광화문에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잘 보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기 나와서 3.1 독립운동을 같이 했는지 보면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여기 다 여성들이에요.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도 상해에서 여성들은 독립운동가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 입어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들은 독립운동가 이름에 올리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부인과 자녀들이 올라가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역사 속에 살아갔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자는 얘기가 아까 제가 서두 얘기고요. 같이 한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몇 분이니까 우리가 이분들 웃는 모습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공화 산천리 화려한 산 대한산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있어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것이 바로 이 장면 이런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혹시 아시겠나요? 지구촌에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시야도 보이지 않게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똑바로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보니까 옆에도 보이지 않아요. 거리를 나갈 때도 남자 사내 아이는 그냥 다니지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했느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아닙니다만 지구촌에서 함께 여성이 성평등한 세상을 보내자고 하는 이런 거죠. 조금 난가요? 이런 나라도 있죠. 아까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죠. 조금 보이죠. 이건 니캅이라는 옷이에요. 이렇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복장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코란에 이렇게 나왔대요. 여자 신도들은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리라.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가슴을 가리는 이게 아마 코란에 있대요. 종교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종교 믿을 수 있고 종교 의식대로 따르면 좋은데 머리를 꼭 저렇게 아까같이 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패션을 살리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런 종교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 거기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첫 번째 보여준 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성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대학 거기서 공부하게 했고 해줬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됐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되면서 여학생들은 처음에 이 천막을 쳐서 저쪽에서 공부해라 하더니 지금은 학교도 나오지 말라고 한대요. 남학생들만 학교에 나오라고 한대요.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뺏어요. ESG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것만 하겠습니다. ESG가 뭔가? 그 다음에 여성주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가? 이 자리에는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이유, 왜 해야 되는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무엇인가입니다. 요즘에 ESG 하는데 사실은 아까 그 정연희 의원이신가요? 네. 우리가 ESG를 요즘에 사실은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다 알지 뭐 이거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ESG를 말하거든요. 왜 ESG를 말하는가? ESG 우리가 뜻부터 간단히 보면 환경이거든요. 엔바이러먼트는 환경을 지키자. 소셜이죠. 사회적 가치지만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한쪽이 아니다. 그래서 ESG를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ESG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심각하죠. 노동 마찬가지죠. 이 돌봄 위기 속에서 저는 98세 어머니를 집에서 직접 모시면서 요양원 안 보내고 함께 사는데 어머니 돌봄은 사실 저의 삶의 절반의 삶을 지금 우리가 어머니한테 쏟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봄 때문에 장애아를 있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 돌봄과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ESG 등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 성과로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ESG를 해야 되는데 ESG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일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엔바이러먼트는 기업의 친환경 공정으로 가야 되겠다. 쓰레기 줄이고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통째로 지구 식탁에 맡겼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지구를 위해서 내가 쏟겠다 해서 기업 자체가 지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다 환경 보호에 사용합니다. 옷 한 벌 팔 때마다 지구 빚이 늘어난다는 이 철학 유명하죠. 이런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아주 ESG에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럼 소셜입니다. 노동환경 개선해야 된다. 다양성 인정하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백일민족 아니면 뭐 단일민족 이런 말 이제 쓰지 않잖아요. 흑백도 아니고 남녀도 아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한 그런 사회, 안전한 조직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기업 활동이 돼야 되겠다. 말하자면 관리직 여성 비율이 증가해야 됩니다. 차별 금지하고 지금 기독교 쪽에서 아직 반대하지만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장애인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해서 지금 2차 피해 방지 시스템을 만들자. 다시는 엠번방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하는 얘기고 마지막 거버넌스입니다. 부패 방지, 투명 경영. 기업의 가장 기본이죠. 또 여성 이사 비율. 지금 이 여성 이사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올라왔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순위를 정할 때 우리나라가 100등이 넘어요. 여기에는 여성 고위관리직이 있다고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여성 이사를 의무 할당제를 한답니다. 우리도 사실 여성들이 의회 진출을 하게 된 게 할당제를 만들면서부터 비례를 만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민간이 아닌 기업, 공기업은 물론이고 그런 데까지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할당제를 하니까 여성 이사가 늘어나서 법으로 40%랍니다. 30%는 굉장한데 40%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업 부도율이 감소를 했답니다. 경영이 투명해졌답니다. 대략 ESG의 세 가지 축을 사례를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서 ESG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성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성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2030 남성들의 목소리
얘기만 해도 너 팸이야? 뭐 젠더라는 이야기도 함부로 말하기 어렵게 그런데 사실 큰 틀로 말하면 여성주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성주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양성이에요. 말하자면 나도 인정하는 거지만 너도 인정하겠다. 우리 같이 인정하자. 그게 여성주의예요. 어느 쪽만 인정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처음 한 사람이 그 영국의 메리 윈스턴 크래프트라는 최초의 여성학자입니다. 신앞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한 사람이고 책도 물론 냈죠. 최초의 여성학자입니다. 그리고 되게 18세기라면 20세기에 다 아시죠? 시몬드 드 보바르, 사르트르하고 결혼하지 않고 친구로 함께 일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태어날 땐 남성이나 여성이나 본인이 지닌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굳이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하고 넌 남자니까 이렇다고 만드는 것이다. 요즘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뭘 말하는지 그냥 보세요. 이해가시나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걸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지만 모든 것에 여성만 빠져 있어요. 그냥 인간은 남성이다. 근데 저렇게 여성을 하나 그려놓으면 아 그렇지 우리 같이 있었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이런 것부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이것도 다른 거랑 비슷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면 여성주의는 차별을 겪지 않는 세상입니다.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자. 성차별적인 세상에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차별을 받거든요. 남성도 업을 받는다. 그리고 요즘에 싫어하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차별 중에서 언어만 가지고는 조금 말씀드리고 언어 얘기를 조금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들의 차별이 나도 모르게 언어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내일 보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언어라는 거죠. 시각장애인은 내일 같이 봐도 만나도 보지 못해요. 그래 이 언어는 장애인이 아닌 우리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언어가 이미 그런 언어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로부터 차별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백인, 남성, 중산층, 성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중산층에 비해서, 그런데 이들 역시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또 차별을 느끼고 있죠. 여성들이란 평등의 시각으로 다르다는 시각을 갖자는 건데,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난 정말 차별의식이 없어. 난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의식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어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맞아요. 근데요, 제주도 사람에게 우리가 부산 앞바다를 남해라고 말하는데 제주도 사람에게도 남해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히 근데 이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 천어작이라고 해요. 왜 총각작이라고 안 하고 천어작이라고 하는지, 천어만 그래야 되는지, 이런 말들을 유색인종이라고, 아니 그럼 색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혹은 백색인종이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인종이고 얼굴이 노랗거나 검건하면 유색인종이다. 이런 것도 우리도 지금 차별하고, 우리도 황인종이면서 우리는 또 흑인종이라고 우리는 또 차별을 하거든요. 이런 언어 속에서 차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생각하는 게, 말 그대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따라 죽어야 되나요? 전쟁 미망인 얘기래요. 전쟁 속에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우고 열심히 죽었는데, 우린 너무 그게 아프지만 옛날에 열령을 세운 것처럼 억지로 지켜서 죽기 위해서 열령을 세운 거가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일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많이 안 쓰죠. 외할머니란 말보다 그냥 청주할머니, 부산할머니, 청주할아버지, 대구 할아버지 이렇게 써요. 여자의 집은, 엄마 집은 왜 바깥의자를 쓰지? 그럼 바깥 여기는 아닌가? 바깥인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지, 친할아버지는 뭔가? 그냥 할아버지,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쓰면 좋겠다. 요즘에 안 쓰죠, 이거. 남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죠? 유아차라고 써요. 어미모자 안 써요. 왜 유모자, 어미모자를 쓰느냐는 게, 아이가 타는 차니까 유아차라고 쓰자. 바뀌는 단어들이에요. 미혼 요새 잘 안 쓰죠. 아직 미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비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비혼이고,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은 미혼이죠. 나는 할 거야. 할 때 미혼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그렇고, 이것도 여자에게만 붙여요. 이렇게 남자에게는 청아라고. 도련님 청아도 남자들에게는 청아이라고 붙이고, 여자에게만 시댁에 도련님이라고 붙이게 해요. 이거는 이제 많이 요새 열사라고 하니까, 왜 유관순에 누나라고 붙이냐, 언니라고 안 붙이고,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고 성을 떠나자. 그럼 이런 마침을 쓰지 말자는 얘기죠. 뭐 여성이 상위예요. 그럼 누가 하위예요.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말자. 또 생각하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붙어있는 비상구 똑같아요. 저기 비상구 보이지만 비상구 저기 남자만 보이잖아요. 사람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하면 우리는 남자에게도 사람이라고 붙이죠. 생각하는 남자도 엄밀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욕탕에 여인들이 아니라 욕탕에 사람들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남자라고 붙이고 사람이라고 붙이고, 여기에는 그럼 욕탕에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욕탕에 여인들, 제목을 붙여
미용에서도 꼭 이렇게 붙여왔다 하는 얘기. 부전이 미용도 똑같고요. 요즘에 이것도 이제 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공학이 돼가지고 여자 중학교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 중학교는 여기도 청주 중학교, 청주 고등학교. 저 청주 여중 나오고 청주 여고 나왔는데요. 청주 여자 중학교, 청주 여자 고등학교, 여자를 우리 이제 붙였는데 그냥 뭐 별 의식 없이 그냥 잘하는데 요즘에 굳이 여자를 왜 붙였냐. 요새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청주 남자중학교, 청주 남자고등학교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이제 요새 나오죠. 이거 그냥 시인이지 시 쓰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다르다, 남성이기 때문에 다르다 아니니까 여류시에 쓰지 말자. 이렇게 우리들이 모르는 언어 속에 차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냥 한 번만 의식하자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그게 자궁도요. 여기 이거 그냥 왜 가져갔냐면 자궁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아들의 집.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말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니까 첫 작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걸 바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이 아니라 그냥 태아를 품는 토궁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말들입니다. 요새 많이 바뀌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결손이에요? 뭐 아빠가 없다고 결손인가? 그냥 한부모죠. 이렇게 요새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말은 나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다. 그런데 이제 통계에 따라서는 또 출산을 따질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말들.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들 이제 몇 년 전부터 언어를 바꾸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말들도 참 옛날 속담들이고 그런데 다 여성들만 왜 안타교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을까? 남자는 돈이고 여자는 얼굴이다. 이래서 여성들이 전부 다 전부 성형수술해서 예뻐지려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세 번만 울어야 돼. 남자도 드라마 보고 울어도 돼요. 영화 보고 울어도 되고요. 그리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차별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요즘에 사실 진짜 셰프들이 얼마나 남자들이 멋있게 또 맛있게 잘합니까? 또 미운 며느리 재수없는 병단다. 살인은 백년지기. 여자 팔자가 뒤용박 팔자다. 이게 왜 여자에만 해당이 되나? 그리고 신부만 왜 수업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이런 속담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잘 쓰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꼭 쓰게 된다면 그래 이거 정말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을 얘기 드리면 웹스터 대학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바꿨냐? 인류라는 말을요 맨카인드라고 영어로 했는데 지금 휴먼카인드로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역사도 우리 히스토리라고 여기서 배웠는데 요즘에 남자만이 아니라 허스토리 겸용하자. 역사는 남자와 여자 다 같은 역사다. 그리고 의장이나 그런 사람 우리가 체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체험 퍼슨이다. 인간으로 하자. 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미국은 영국은 또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게 남자도 미스터면 결혼을 하는 여자는 미스였어요. 결혼을 안 하는 여자 결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지 말자. 그래서 믹스 또 미즈라는 말이 못 쓰긴 해요. 미즈 뭐 이런 말들을 요새 쓰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라는 신문에서는요 아예 신문에다가 구분하지 말자.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기사를 쓸 때 사람들에게 이해를 듣고 서비스를 하려고 기사에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이현희 의원이 이현이라는 의원이 어떤 일을 했다면 이름이 이현이라는 이름이 여성 같거든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니까 독자들에게 서비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형이 바로 열고 몇 세 나이를 넣으면 사람들이 몇 살이고 금방 와요. 남, 여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어디에 누구 이렇게 직함을 넣어주는데 신문사에서 남자는 안 넣어요. 안 넣으면 남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자만 여 이렇게 넣어요. 이게 관행처럼 신문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신문도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지금들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거기 구분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더 타임즈에는 이렇게 그냥 결혼하고 또 여성이 결혼을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떠냐. 미즈라고 하죠. 미즈 안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뉴욕 지하철에서는 여행객을 예전에 뭐 레이디스 젠틀맨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구분 안 하고 패신저라고 여행객이라고 라이더스라고 에브리원 이렇게 불러. 이렇게 방송에서도 언어를 바꾸고 있고요. 영국 지하철에서도 방송이 헬로 에브리온이라고 여러분 안녕 모두 여러분 안녕하세요로 바뀌고 있습니다. 레이디스 젠틀맨은 예전에 하던 사람들은 아직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게 왜 바뀔까요? 여성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그냥 목소리만 냈을까요? 여성들이 단체를 만들고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 내고 성명서 내고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바꾸겠을까요?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 구조가 지하철이라면 지하철에 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겠죠. 거기에 여성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결정을 할 때, 아니면 남성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정말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성중립적 화장실.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성적 소수자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을 구분을 하니까 트랜스젠더들은 옷을 그렇게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백악관이 2015년부터 그냥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옷 입고 들어갈 수 있게 미국에서 이렇게를 의무를 했어요. LA에서는 성중립적 화장실 전체 의무를 했고 베이징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전체를 들어놓은 곳이 아니라 큰 기관 같은 데서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저기 들어가는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라도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 절반 좀 지나갔고 제가 왜 그러면 성평등한 여성은 리더십이 필요할까? 이 자리에 그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성격차 지수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쯤 이제 올해 거 나오면 내년에도 발표할 텐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를 아주 완전히 매년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148개국을 해가지고요. 매년 148개국을 쭉 수비를 매겨요.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작년도 겁니다.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수비를 한번 보시죠. 1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1위라고 하면 아이슬란드는 0.916이니까 거의 가까워요. 거의 여기는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핀란드가 2위죠.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미국은 42위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워낙 미국은 다인종 국가가 모인 합중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굉장히 경제 격차도 크고 거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도 42위고요. 한국은 또 100위가 넘었습니다. 이 100위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힘들어요. 105위였는데 104위였다가 왜 100위 안으로 못 들어가는가? 근데 이거 보여주면요 많은 분들이 화를 내세요. 이거 잘못한 거야.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 정도로 아니 법도 다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디 가도 하고 지금 뭐 취업이나 뭐나 차별이 없고 교육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그렇고 지금은 교사도 여성이 더 많고 공무원도 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지금 이런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때 우리가 올라가겠죠. 중국은 우리하고 비등비등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항상 뒤에요. 조금 뒤에. 근데 일본의 여성들이 지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배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여성 문제만큼은 우리가 일본을 오히려 가르쳐줘야 될 정도로 늘 우리 뒤에 와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면에 선진적인데도 대기가 넘습니다.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거기서 도표까지 그려줘요.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 148개국으로 전부 그려줘요. 왜 너희 나라가 이런지 아니?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여기 원이 안 보이는데 여기 원입니다. 이렇게. 원이 1위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쪽에 거의 1에 가까운 0.98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 거의 우리가 남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은 요즘에 여학생이 딸이라고 안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으니까 교육은 지금 같은 아이슬란드보다 우리가 이쪽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 요것도 건강도 97이면 거의 1을 가깝습니다. 이건 차이 없습니다. 건강입니다. 우리가 교육과 건강은 세계에서도 앞설 정도로 교육 수준 높고 건강합니다. 근데 어떤 거에서 우리가 떨어지느냐? 경제고요. 경제가 0.6입니다. 경제에 대해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남성이 1이라면 여성이 0.6 정도입니다. 경제에서. 이제 그렇죠. 경제적 일자리가 아무래도 남성보다 작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정치입니다. 여성의 고위 관리직입니다. 0.182 0.182가 최근 겁니다. 그러면 남성이 1인데 0.18이라면 남성이 100이라면 여성이 2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 고위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위직은 기업에도 해당이 되고 정치권에도 해당이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여성의 고위직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밑에 중위 하위는 많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평가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처럼 글로벌로 보면 우리가 전체 보면 0.687이고 요거는 경제가 0.608이고 교육은 0.980이고 건강은 0.976이고 여기에 고위 관리직이 0.18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687로 세계 148개국 중에 101등 2025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 좀 보실까요? 우리 경제가 성별 임금 경제가 왜 이런가 이거 뉴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 임금 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월 평균 여성 임금 근로자 수는 1015만 2천 명.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계 초기와 비교하면 여성 임금 근로자의 증가 속도는 남성 임금 근로자보다 2.7배가량 빠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진 겁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를 넘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취업자 전체를 확대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여성 비율은 44%가량으로 이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36개국 중 1위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뒤 성별 임금 격차 1위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는. 예, 지금 뭐 자꾸만 시간이 아마 제가 원래 하는 아직도 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3분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준비한 것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성 차이가 많아서 세계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임금을 같이 하자는 동일임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하고 있고 저도 제가 단체장으로 있던 곳에서
서울에서 명동성당 앞에서 제가 이때 가서 직접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운동을 했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동일임금 캠페인을 했고 이 가방은 독일에 있는 여성이 만들어준 가방입니다. 디자인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너무 적자가 심하다, 맞춰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통계만 빨리 본다면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게 여성입니다. 왜 우리가 아까 0.18이냐면 법인의 임원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2조 이상 법인, 그 큰 기업에서도 여성이 임원은 요겁니다. 이상.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늘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여성이 늘고 있지만 요만큼, 관리자도 요만큼, 판검사, 변호사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그게 낮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아래는 늦지만 중앙부처에서 아직 고민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지위에 들어갈 사람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74년도에 여성 은행원들 결혼 퇴직각서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에서도 여성들의 조기퇴직 반대해서 싸웠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대화를 본적인 대화를 하자. 여성들도. 맨날 미용 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여성 지역 문제 좀 관심을 갖자. 여러분들이 정말 당원으로 활동하고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면 정치적 상상력을 기르자.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책 제안 미션을 좀 찾자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심을 한 번씩 해보자. 정말 평등한가? 내가 올바른 데 서 있는가? 기울어진 데 서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 몰아서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목소리로 영광을 누려주신 유정선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인문 칼럼 리스트시고요. 또 우리 그 동양을 보여서 아주 집회를 맡고 계셨던 우리 이형선 대표님 모시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형선 대표님의 그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그 성평등한 그런 ESG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연해 주신 우리 이형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딱 10분 안에 우리 그 독서의 그 감상을 준비해 오신 두 분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늘 강연의 주제인 여성 리더십과 연계하여 저희가 함께 선전한 박원희 작가의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십을 읽고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종환님, 박정희님 두 분을 모시고 독서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환님 먼저 나와주세요.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이강일 의원님 안 계신데 얼마 전에 상당부에서 흥덕구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헬스테이트 청주센트럴 1차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고요. 법무사사무소 이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네, 박원희 작가의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십을 읽고 제가 느낀 점과 그 책 속의 내용이 우리 조직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역사 속 여성 리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합니다.
노라고 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미국 전역의 시민권 운동을 촉발했고 사회 인식까지 바꿔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성 리더십은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움직이는 주도성 외에도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여성 리더십의 내용과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여성 리더십의 특징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관계 중심성입니다. 둘째, 세심한 관찰력과 공감 능력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성 리더십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이 아니라 현대 조직이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하며 정확함, 신뢰,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 느낍니다. 업무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해야 하며 의뢰인, 동료, 외부 기관 등 여러 사람들과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꼼꼼함, 공감, 협력, 관계 중심의 소통, 즉 여성 리더십의 요소들이 업무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조직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지 여성 구성원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십의 여성 지도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우리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여성 리더십으로 작게는 저희 사무소로 시작해서 지역사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윤님 여성위원회 부원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가경동 방범대를 이끌어가신 우리 가경동 방범대장님, 지배은 방범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3,0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 긴장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방범들이 많이 오셨고, 조금 전에 김종화 대표님이 너무 독후감으로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남성분들 꼭 와이프 손잡고 오늘 고생했어, 오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대단하시더라고. 여성분들 가정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가정을 이끌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책 한 번씩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으면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용기가 났고 이렇게까지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리더십 책을 읽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여성 리더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 리더들 많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들, 그런 책 한 분 한 분씩 소개하면서 그 스토리를 적어놓은 책들이라서 아마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것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결국 우리가 리더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 깊이 새기게끔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저희 흥덕구 여성위원회가 바뀔 수 있는, 제가 적어놨는데,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모두 지루하셨지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윤수 여성위원장님이 개회사를 하시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끝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개회사 말고 마무리 인사하시면요, 제가 사회에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힘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마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또 우리 흥덕구는 이현 의원님을 주축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 필승 압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한 2시 반부터 오신 분들도 있고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달리 감사하다는 말에다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서 사진 찍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21대 이장석 의원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무대 정리하는 동안 땜빵 하나 넣으시는 것 같아요. 흥덕구 친정원 기분이에요. 제가 남자여서 남성 여성 얘기하기 우리 이영선 선생님 계셔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여성분들이 친정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제가 지금 느끼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 반 정도 될래나 제가 이렇게 잘 알아보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 큰 지도자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흥덕구 잘 끌어주셔서 예전에 친정 동네에 가면 그냥 동구밖에 큰 느티나무 하나 있었을 텐데 그 옆에 빽빽하게 이쁜 나무들이 많이 서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흥덕구 화이팅 하시고 우리 이현희 의원님 중심으로 늘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은숙 의원이 주최하는 오늘 우리 젠더 관련한 강의 저도 또 많이 또 다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좋았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또 보니까 허창원 우리 전 도의원님도 어디 출마하시나요?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번에 이장석 의원님이 여기서 인사만 하는데 이제 시장에 간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장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에너지 넘치는 흥덕구에 와서 여성위원회 행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활력 있는 흥덕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저한테 지시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현희 국회의원님 끝까지 잘해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사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희는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쏙 듭니다. 제가 늘 마이크 잡으면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데 요즘 그 저녁에 약속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사진이 더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산국회가 끝나면은 좀 그 운동을 좀 해서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의 2시간 행사인데 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이 동지애가 남다르신 것 같고 또 여성위원회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잘 활동하는지 이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도 우리 흥덕구가 영어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그 영화 모임 또 통일 걷기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좀 만들어서 우리 당원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속에서 함께 늘 활동하는 흥덕구
민주당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새로운 이제 조미경 사회자님 고생 많으셨고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후감 발표해 주신 김종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에 다음 행사에 자주 좀 나와주시고 우리 흥덕구 당원분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에 많이 목마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면 그 행사 있으면 항상 좀 연락 주세요. 이제 생활동에 바빠서 못 오지만 늘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주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까지 시장 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두 분 시장 보러 가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뭐 행사 프로그램 또 있나요? 네. 있어요? 또 기쁘이 장소에서 또 뵙기로 하고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흥덕구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민주당 한번 흥덕구로 외쳐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청주고 청주의 중심은 흥덕구입니다. 자, 제가 민주당 한번 흥덕구로 화답해 주시죠. 민주당! 흥덕구!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미래 흥덕구 그리고 흥덕구 이현이랑 함께로 그렇게 마무리 너무 그럼 부의장님이 하셔. 부의장님이 하셔. 구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ESG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호를 지속 가능한 미래 하면 흥덕구로 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미래 하면 흥덕구로 해주시고 흥덕구 그러면 이현이와 함께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지속 가능한 미래 흥덕구! 작은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미래 흥덕구! 네, 흥덕구! 다시 자 행사의 마지막은 구호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미래 흥덕구는 네 잘하셨습니다. 의사 좀 가. 맨 앞서 의자를 좀 나눠주시고요. 뒤에서 다시 찍어요. 손대요. 여기 앉으셨대요. 빼고 순서 바꾸세요. 풍선 갖고 와주세요. 저쪽에 안 나와. 조금 더 빼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자리를 한번 좀 확인할게요. 여기도 쓸까요? 아니요. 거기까지 다 나와요. 여기 나오세요. 잠시만요. 이쪽이 저기 잠시만 제가 좀 조금만 잠시만요. 넓게 나오네. 거기 두 분만 좀 좁혀주시겠어요? 선생님 오죠? 여기 꼭 앞에 서시 계시겠어요? 네. 회장님 빨리 오세요. 풍선 여기 밑에 하나 남으세요. 앞에서 하고.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저 없으면 못 찍으니까 괜찮아요. 맞습니다. 저기 두 분이 네 그쪽에 계시고 두 분이 조금 얼굴만 나오는데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 그 여성분 거기서부터 사선으로 해주시고 저 눈 맞추신 분 사선에서 그 사이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기 맨 끝에 여성분 뒤쪽으로 살짝만 빠주시겠어요? 아니요. 옆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네. 그리고 저기 아까 독후감 발표하신 우리 저기 선생님 쓰시고 저 예쁜 그 뒤에 분이 좀 들어와야 돼서 그래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하면 조금 저기 그 우리 새해 보신 분 앞에 계신 분, 저하고 눈 맞추신 분 조금 왼쪽으로. 네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사진은 총 4장을 찍겠습니다. 네네네.